악어입처럼 이렇게 쫙 벌어지는 상태야. 건설 시장이 냉각될 것으로 보여. 안녕. 지난번 영상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독일의 주요 5개국들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었지. 이번 영상에서는 5월 31일 산업활동 동향, 6월 1일 수출입 무역 통계 및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6월 2일 GDP 및 소비자 물가 보고서에 관한 내용과 함께 한국 경제 시황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해. 통계청에서 5월 31일 수요일 발표한 2023년 4월 주요 산업 활동 동향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 광공업 생산의 경우 전월 대비 통신방송 장비는 13.4% 생산이 늘었어. 하지만 반도체 조립 장비,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등의 생산 감소로 인해 기계 장비는 6.9% 감소했어. 전년 동월 대비로 보자면 자동차에서 16.6%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 화학 제품에서 각각 20.2%, 20.5% 감소로 인해 총 8.9% 감소하여 7개월 연속 산업 생산 감소를 이어나가고 있어. 서비스업 생산의 경우 전월 대비 금융보험은 2% 생산이 늘었어. 하지만 도매 마이너스 3.1%, 운수 창고 마이너스 1.3%로 총 0.3% 감소했어. 반면 서비스업 생산의 경우 도소매가 2.7% 감소했으나 금융보험 9.9%, 운수 창고 12.5% 생산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총 3.1% 증가했어. 정리하자면 한국도 여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생산은 이렇게 줄어들고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 의복, 신발, 가방같이 1, 2년 정도 사용하는 준내구재에서 마이너스 6.3%, 음식료품같이 일회용 사용이나 소비로 없어지는 비내구재에서 마이너스 1.2%, 컴퓨터같이 소비기간이 긴 내구재에서 마이너스 1.7%로 판매가 모두 줄어서 전월 대비 2.3% 감소했어. 전년 동월 대비로는 승용차, 통신기기에 힘입어 내구재는 0.4% 증가했지만 음식료품, 의약품의 감소로 비내구재는 1% 감소, 그리고 신발, 가방, 의복 등 준내구재의 감소로 3.1% 줄었어. 소매 업태별로는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및 잡화점,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에서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전문 소매점, 면세점, 무점포 소매, 편의점에서는 판매가 감소했어. 투자에서는 동행지표인 건설 기성과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에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건설 기성은 특정 시점까지의 시공 실적을 말하며 건설업체가 공정률에 따라서 기간별로 분할 수치를 하는 공사비를 말해. 즉 수치한 건설 기성액을 통해서 최근 건설 활동의 규모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4월 건설 기성은 전월 대비 1.2%, 전년 동월 대비 12.2% 증가했어. 건축이 전월 대비 2.4%, 전년 동월 대비 16.5% 상승한 덕분이야. 하지만 건설 수주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주택 등 건축에서 56.1% 감소했어. 발주자별로는 공공에서 5.3% 증가했지만 부동산업 등 민간에서는 58.8% 감소했어. 요컨대 현재까진 건설사들의 실적은 좋다. 하지만 건설 수주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서는 건설 시장이 냉각될 것으로 보여. 건설기성, 건설수주와 마찬가지로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지금 악어입처럼 이렇게 쫙 벌어지는 상태야. 동행지수는 작년 하반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급격히 떨어졌다가 취업자 수 증가, 서비스업 화랑으로 인해서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어. 하지만 선행지수는 코로나 수준으로 떨어졌어. 비록 최근 청약이나 주식시장이 좋아서 사람들의 경기 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1.2% 상승하고 코스피는 2.2% 상승을 했지만 재고가 쌓이고 있고 건설 수준은 급감을 하고 장단기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경기가 둔화될 것이란 것을 예고하고 있어. 6월 1일에 23년 5월 한국 수출입 통계 잠정치가 발표가 되었어. 수출은 전년 대비 15.2% 감소로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나가고 있어. 수출이 감소한 항목들을 나열하자면 반도체 마이너스 36.2%,
정유 마이너스 33.2%, 석유화학 마이너스 26.3%, 철강 마이너스 8.8%, 디스플레이 마이너스 7.4%, 섬유 마이너스 14.8%, 컴퓨터 마이너스 57.5%야. 자동차 수출의 경우 49.4%씩이나 증가를 했는데, 앞서 산업활동 동향 광공업 생산에서 자동차 생산이 16.6% 생산 증가한 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주요 교역국 간 수출은 중국의 경우 마이너스 20.8, 미국은 마이너스 1.5, 아세안 국가 마이너스 21, 유럽연합 마이너스 2, 중동 마이너스 2.6%로 모두 다 감소했어. 수출이 부진하면 당연히 수출 제품에 들어가는 원자재 수입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겠지. 수입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4%로 23년 2월 반짝 상승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나가고 있어. 폭도 증가하고 있는 편이지. 5월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21억 불로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야.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urchasing Manager Index는 제조업 부문 구매 관리자의 활동 수준을 측정을 하는데, 수치가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하는 거고 50 미만은 위축하는 것을 뜻해. 5월 제조업 PMI 지수가 48.4로 11개월 연속 제조업 위축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야. 세부 항목을 보면은 생산량은 13개월, 신규 주문은 11개월, 그리고 수출 주문은 1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야.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공급망 상황이 개선돼서 생산 물가 압력이 완화가 된 거야. 6월 2일 금요일 23년 1분기 GDP 최종치가 0.3%로 발표가 되었어. 22년 4분기 마이너스 0.4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소위 말하는 테크니컬 리세션은 피한 거야. 소비 부문에선 문화공연, 식당 등 서비스 업종 소비가 전분기 대비 0.6%, 사회복지 관련 정부 지출이 0.4% 상승했어. 건축 실적이 좋다고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건축 투자도 1.3% 상승을 했어. 하지만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피했다고 결코 좋아해야 할 상황은 아니야. 연간 기준 성장으로 봤을 때는 0.9%로 꾸준하면서 가파른 성장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5월 2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IT, 반도체, 중국 경기의 느린 회복을 꼽으시면서 올해 경기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낮추셨지.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언급도 하셨지. GDP와 같은 시각에 23년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되었어. 전년 동월 대비 3.3%로 7월 고점 6.3%에서 3%씩이나 내려왔어.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큰 폭의 경유, 휘발유 가격의 하락과 항공기 증편으로 인한 국제항공료 가격의 하락이 두드러지지. 반대로 가중치는 적지만 올해 5월부터 적용된 가파른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가 예상한 대로 둔화하고는 있지만 근원 물가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고 언급을 하실 정도로 근원 물가가 쉽게 빠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야. 한국식 근원 물가 지수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의 동향을 살펴보면 전년 동월비 기준 23년 1월 고점 5%에서 5월 4.3%로 0.7%가 내려왔으나 올해 현재까지의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와 지난해 같은 시기에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를 비교한 전년 누계비는 4.7%로 0.3%밖에 내려오지 못했어. 마찬가지로 OECD 기준의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동향은 전년 동월비 작년 고점 22년 11월 4.3%에서 5월 3.9%로 0.4% 정도 내려왔고, 전년 누계비는 고점 23년 1월 4.1%에서 5월 4%로 0.1% 거의 미동도 없는 상황이야. 고점 대비 거의 반 정도 내려온 소비자 물가와는 다르게 근원 물가는 하는 총재의 말씀대로 둔화가 더딘 상황인 거지.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의 산업, 경기 실적, 물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다른 주요 국가들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던 이전 영상과 여러 공통점들이 있어. 첫째, 서비스업 생산은 견조하지만 제조업 생산은 이미 부러졌거나 부러지고 있다. 둘째, 소비와 정부 지출이 GDP를 견인하고 있다. 셋째, 헤드라인 물가는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지만 근원 물가는 아직 탄탄하게 버티고 있다. 지금 동행지표와 선행지표의 간극이 악어입처럼 쫙
벌어진 이 상황에서 지금처럼 좋은 상황이 선행지표를 무시하고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바닥에 내려간 선행지표를 따라 내려갈 것인가? 둘 중 하나의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봐. 앞서 언급했던 고물가, 제조업 불황, 낮은 GDP, 낮은 선행지표뿐만이 아니라 미국 기준 40년 만에 도래한 인플레이션과 가파른 금리 인상, 증가하는 신용카드 연체율, 하락하는 대출과 재대출 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는 속도는 잘 모르겠으나 선행지표를 결국 따라갈 것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나는 갖고 있어.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이 있으면 공유해 보도록 할게. 그럼 안녕.